안녕하세요. 수세방을 좋아하고 잘 활용하고 싶어하는 아들딸 안의원 조수연 원장입니다. 최근에 구독자 원장님들이 조금 늘었어요. 상승세가 좀 붙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다 보면 채널 구독 3,000시간 어느덧 될 것 같아요. 올해 안에 꼭 되길 바라면서 조금 더 영상 제작에 힘을 내보겠습니다. 오늘 할 내용은 후세방 강의 질의응답 세 번째 내용이고요. 이미 6월달 후세방 강의 공지 나간 거 아시죠? 질문 주신 분이 계셔서 그에 대한 답변을 미리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다 하는 건 아니고 개인적으로 해봤더니 이게 조금 낫더라. 이게 좀 그런 것 같더라. 라는 경험하고 추측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도 생각이 가능하구나 라고 경험의 한 부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두 개나 아니면 세 개의 질문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해볼게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영상의 내용은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자, 첫 번째, 별다른 소증 없이 단순 보약을 원할 때 처방하는 과정. 그리고 혹은 보약을 원하는데 다른 증상이 너무 많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이런 경우 굉장히 많죠. 사실 원래 불편한 곳이 없는 보약 환자가 처방이 제일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뭔가 진단 내리고 처방하려면 흠이 있어야 되는데 흠이 없잖아요. 흠을 가지고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처방을 해야 되는데 흠이 없으면은 사실 뭐 아무거나 다 줘도 되죠. 네. 그 뭐 아무거나 다 줘도 효과가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고 한데 뭐 비슷하겠죠. 근데 다만 명심하셔야 될 게 격차만큼 좋아진다는 거예요. 이 격차가 크면 클수록 효과를 많이 보고 격차가 작으면 약을 먹어도 좋아졌는지 잘 모를 거야. 예를 들면은 그림을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돼요. 이렇게 있는 게 네, 정상이다. 근데 환자가 이렇게 좀 떨어져서 왔을 때도 있고 또 막 이만큼 떨어졌을 때도 있고 그렇죠. 체력이나 어떤 기능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요만큼, 어떤 분은 이렇게 떨어진 분도 있겠죠.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렇게 떨어진 사람들은 좋아져 봐야 요만큼이에요. 근데 요만큼 떨어진 사람은 요만큼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떨어진 사람은 약을 먹어도 요만큼밖에 효과를 못 보니까 좋아졌는지 안 좋아졌는지 확실히 구분이 안 되죠. 근데 많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어떤 약의 효과를 더 많이 보기 때문에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격차가 크면은 누경을 추가해서 먹게 되면 이렇게 확 한 번에 올라가니까 아무래도 덜 피곤하고 효과도 많이 보게 되죠. 근데 격차가 작으면은 이렇게 일반 약을 먹어도 채워지기 때문에 별 차이를 못 느낄 수 있어요. 근데 많이 떨어진 사람은 일반 약 쓰면은 요만큼 올라가고 또 쓰면 요만큼 올라가고 요만큼 올라가고 이렇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조금씩 좋아지는 거고 이럴 때 이제 녹용 같은 약 쓰면은 아무래도 녹용이 약의 효과를 증폭시켜서 한꺼번에 확 올려주니까 녹용약 먹고 효과 봤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지표가 정확해야 증상이 좋아졌는지 안 좋아졌는지 분명하게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소화장애로 온 환자한테 약을 처방했고 약 복용을 다 한 뒤에 소화 기능이 좋아졌는지 안 좋아졌는지를 지표로 삼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수면이나 뭐 대변이나 체력이나 이런 걸 물어보면 당연히 제대로 평가가 안 되죠. 네, 주소증이 소화불량이라고 해도 또 환자가 호소하는 소화 증상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어떤 환자는 뭐 속쓰림, 네, 잠깐 써가면서 할게요. 이렇게 주소증이 소화불량이다. 그러면은 소화불량에서도 증상이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이 여러 가지가 있죠. 속쓰림이 불편하다. 뭐 이런 분들도 있고
아니면 위장 통증, 뭐 명치 부위 통증이 네, 불편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또 뭐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되게 많죠. 명치에 딱 막혀서 안 내려간다. 뭔가 먹으면 뭐 늘 그렇다. 이런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환자는 잘 울렁거린다. 뭐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어떤 환자는 가스가 많이 차고 더부룩해서 불편하다. 뭐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아무튼 소화기 환자라고 해도 소화불량이라고 해도 불편한 증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물어보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소화불량으로 와서 무슨 약을 처방했는데 이 사람이 속쓰림 때문에 왔는데 뭐 다른 거 뭐 이런 거 물어봐야 소용이 없죠. 속쓰림이 좋아졌는지를 물어보는 게 제일 평가할 때는 정확하다고 보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보약 환자라고 해도 보약도 종류가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보약이다. 그러면은 어떤 분은 면역이 떨어져서 네, 면역을 올리고 싶다. 뭐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겠고요. 또 어떤 분은 뭐 잘 체하고 입맛이 없어서 네, 소화기 보약 쪽을 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너무 무기력하다. 그리고 막 식은땀 난다. 아니면 몸이 깔아앉는다. 이러면은 뭐 체력 쪽을 위한 보약을 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정신적으로 네, 평온하지 못해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잠도 못 자죠. 그리고 뭐 두근거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정신이나 심장 쪽 보약을 원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똑같은 보약 환자라고 해도 어느 쪽이 더 나은지 뭐 이런 거를 좀 봐가면서 쓰는 게 좋죠. 우리가 흔히 아는 보조혈기탕, 보조혈기탕도 잘 보시면은 아무 때나 다 쓰는 건 아니고 얘는 면역 쪽 계통에 쓰죠. 그리고 또 어디 있어요? 체력 쪽에 쓰죠. 그래서 면역 쪽에 우리가 흔히 아는 부종혈기탕 춘방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비염 같은 데도 쓰고, 뭐 감기 너무 자주 걸린다, 뭐 이런 데도 쓰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런 거에도 쓰죠. 독감이나 뭐 독감 후 어떤 보약 종류 회복하는 용도로 네, 쓰기도 하고 그렇죠. 그다음 체력 쪽은 보면은 막 무기력하다, 막 식은땀이 잘 난다, 입맛이 너무 없다, 네, 어지럽다, 뭐 이런 거 관련해서 많이 쓰는데 굳이 따지면은 이제 면역 쪽 계통은 약간 폐 쪽이 폐. 그리고 체력 쪽은 이쪽은 약간 비위 쪽이죠, 비위. 소화기 쪽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부줄기탕은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폐 면역 쪽, 또 비위, 소화나 체력 쪽 이런 쪽으로 많이 쓴다고 보고 있고 환자들한테도 그렇게 설명을 많이 해줘요. 아무튼 보약 환자도 나눠서 처방을 해야 된다는 게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었고요. 아무튼 증상이 없는 보약 환자는 사실 아무 약이나 줘도 호전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반응이 덜하다는 거. 근데 아무래도 이제 여성의 보약은 여자분들이 혀를 잘 소모하잖아요. 혀를 소모하기 때문에 어, 보통 기혈이 같이 부족한 상황이 되니까 약간 팔진탕이나 십전대보탕 쪽을 쓰는 게 조금 더 낫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남성 같은 경우는 혀를 소모할 일이 별로 없죠. 그래서 보통 귀 위주로, 보기 위주로 하는 게 조금 더 좋기 때문에 저는 보조기탄 계통을 좀 더 유리하게 쓴다라고. 이거는 뭐 후세방 강의할 때도 제가 많이 말씀드리고 있어요. 특별히 뭐가 없다, 흠잡을 게 없다. 그러면은 그냥 팔진십전 중에 주는 거고,
남자도 마찬가지로 흠잡을 게 없다. 그러면은 보조유기탕을 우선 또 줘보는 거고요. 그렇지만은 이제 뭐 또 그런 게 있죠. 뭐 여자가 꼭 이게 더 좋냐, 보조유기탕은 별로 안 좋냐, 꼭 이런 건 아니고요. 여자분들이 아무래도 그냥 봤을 때는 이쪽이 좀 더 유리한 게 있는데 여자분들도 갑자기 체력이 많이 떨어졌을 때는 혀를 소모할 틈이 없이 기가 쫙 빠질 때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보조유기탕이 더 좋을 수도 있죠. 네, 그리고 남자도 기를 소모하긴 한다고 해도 만성적으로 오랫동안 하다 보면 혀를 당연히 소모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또 이쪽으로 넘어가기도 하니까 이게 완전히 100% 그렇다라는 건 아니고요. 대체적으로 뭔가 문제가 없는 여자나 남자가 왔을 때는 이렇게 쓰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네, 답변 됐겠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물어보셨던 게 혹은 보약을 원하는데 다른 증상이 너무 많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럴 때는 우선순위를 체크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어, 증상 중에 뭐 어떤 이 보약을 먹고 같이 좋아질 만한 증상들이 있으면 같이 치료해주면 되죠. 이거는 예전에 제가 다른 데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다른 영상에서도. 예를 들어서 만약에 70대 여성 환자가 왔어요. 근데 이분이 체력 저하가 주소증이에요. 체력 저하. 피곤해 죽겠다. 네. 근데 부가적으로 부수적인 증상이 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막 이것저것 다 얘기한다고 그거를 다 1순위로 두면은 약이 잘 안 나와요. 이거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한약 처방하는 거는 요리를 만드는 것과 같아요. 근데 우리가 요리를 만들 때 그렇잖아요. 이렇게 만약에 일식에 초밥이다. 이렇게 하면 이제 초밥 쪽으로 이렇게 쭉 하면 되는 것처럼 한약도 이제 보약으로 왔는데 막 보약인데 체력도 그렇고 뭐 수면도 그렇고 입맛도 그렇고 뭐 성기능도 그렇고 막 이렇게 다 집어넣으면은 못한단 말이에요. 이게 요리가 안 나와요. 그래서 요리를 그냥 체력 이렇게 하나로 딱 정하는 게 좋지. 이거를 막 너저분하게 이거 플러스 뭐 플러스 어, 뭐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제대로 된 처방 나오기도 어렵고 헷갈려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 그래서 만약에 체력 저하가 네, 먼저다 보약 먹고 싶다. 왔으면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보약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럼 그 중에 환자가 말하는 보약이 어떤 의미인지 파악하고 그거에 대한 보약을 주시되 부수적인 증상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수면, 뭐 잠을 잘 못 잔다, 뭐 푹 못 잔다, 뭐 꿈이 너무 많다, 뭐 이런 거, 뭐 아니면은 입맛이 너무 없다, 또 아니면 소화가 너무 안 된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하여튼 대체적으로 말하는 게 이런 거잖아요. 막 변비가 너무 심하다, 막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 우선은 처방을 정하는 게 좋죠. 만약에 뭐 체력저하 주소증으로 잡으면은 처방을 십전대부탕으로 정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런 부수적인 증상 중에 1순위가 불면이다. 불면이면은 어, 여기다가 뭐 같이 넣을 수 있죠. 뭐 이렇게 그런 뭐 산조인, 뭐 백자인, 뭐 약효등, 뭐 용골모려 뭐 이런 것들을 넣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또 만약에 1순위가 입맛이 너무 없는 거다. 그러면은 뭐 흔히 아는 산사, 신곡, 메가, 뭐 사인, 게네금 뭐 이런 것들을 넣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거를 십전대부탕으로 체력을 좋게 해준다고 잡았어요. 근데 환자가 부수적으로 막 이것도 얘기하고 이것도 얘기하고 이것도 얘기하고 이것도 얘기했다. 그럼 이걸 다 받아줘야 되냐? 사실 그렇게 되면은 너무 많아진 거예요. 십전대부탕, 가, 뭐
산조인도 넣고 백자인도 넣고 뭐 산사도 넣고 신곡도 넣고 메가도 넣고 이 사람이 가슴이 답답하대 지실도 넣고 가슴이 뭐 두근거리고 열 있는 것 같아 황련도 넣고 뭐 식은땀도 나네 그러면은 뭐 오미자 같은 거 넣거나 뭐 구소맥도 넣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잡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한두 개 정도만 봐주세요. 갖고 주소증은 우선 체력 올려주는 게 먼저다. 근데 나는 수면 쪽이 좀 그래. 그럼 뭐 산조인이든 뭐 백자인이든 약효등이든 이런 거를 너무 많이 넣지 말고 한 두세 개 정도만 넣어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 부수적인 증상을 치료하는 약 어떤 효능이 네, 어떤 주소증보다 커지면은 이거는 이제 이상해지는 거예요. 아, 뭐 그런 거죠. 초밥을 먹으러 왔는데, 네, 뭐랄까, 같이, 같이 주는 뭐 락교만 막 많이 먹는다. 뭐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네. 그래서 부수적인 증상을 치료하는 거를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적당히만 하세요. 적당히. 네. 우선은 뭐든지 주소증이 먼저예요. 항상. 주소증이 먼저니까 주소증을 주로 하고 부수적인 증상은 살짝 좀 봐주는 정도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가미를 하시고 그리고 특히 이렇게 수면 관련된 것들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조심해야 될게 체력 때문에 왔는데 수면에 너무 치중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 네. 원장님, 저는 체력이 좋아졌으면 좋겠는데 너무 잠만 오고 나르네요. 깔아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할 때는 좀 조심을 하시는 게 좋아요. 아까는 같이 갈 수는 있긴 한데 얘기를 안 해주면 이런 컴플레인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환자한테 이게 체력을 좋게 해주는 약인데 처음에는 이런 수면 관련해서도 넣기 때문에 좀 졸릴 수 있다. 이런 것들을 한번 환자한테 고지를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질문은 넘어가고요. 이제 두 번째, 기력이 없는데 더위 타는 경우는 어떻게 봐야 하나요? 네, 이런 경우가 가끔 있죠. 보통은 추워하는 경우가 많고 더위 타는 경우는 가끔이에요, 가끔. 근데 이런 거는 따로 볼 게 아니에요. 따로 볼 게 아니고 보통 사람이 기력이 떨어지고 체력이 없고 그러면은 체온 조절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체력이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추워하는 여자들이 좀 많죠. 체력 떨어지면 오한된다. 뭐 이런 분들도 많고 예전보다 추위를 더 탄다. 이거는 남자들도 나이 먹으면 생기긴 하죠. 이런 경향도 있고 어떤 사람은 체력 떨어졌는데 요즘에 너무 더워지고 막 이렇게 뭐랄까 조금만 움직여도 열이 올라오고 그리고 식은땀 그러니까 식은땀이라고 나는 약간 헛땀 난다. 옛날보다 이렇게 좀 땀이 쉽게 난다 이런 분들 있죠.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추워하고 우한데 그러니까 따뜻한 약 먼저 더하고 막 열 올라오니까 그냥 식히는 약 먼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 제가 경험상 이거는 체력부터 좀 키워주고 나서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우리가 잠깐만 그림을 다시 좀 음, 만약에 이렇게 봤을 때 이 중간이 정상이라고 보면은 어, 어떨 때는 네, 이쪽으로 가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정상에서 이쪽으로 가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이럴 때 이거를 정상으로만 맞춰주면은 대부분의 증상들이 그냥 좋아지기도 해요. 그래고 벗어날 때 뭐 여러 가지 증상이 생기잖아요. 뭐 이런 증상도 생기고 이런 증상도 생기고 이것도 생기고 이것도 생기고 이것도 생기고 이쪽으로 갈 때 또 이쪽에 관련된 뭐 이런 증상 이런 증상 이런 증상 생기는데
이런 거를 하나씩 다 제어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되면은 다 없어진다. 얘도 이렇게 되면은 다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다고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추위 타고 오한든다. 그러면은 우선 체력을 좋게 하는 약에다가 플러스 살짝 따뜻하게 해주는 약재를 추가를 한다든지 얘도 마찬가지로 체력을 좋게 하는 약에다가 살짝 식혀주는 약재를 좀 넣는 식으로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게 주가 아니고 이런 게 주가 아니고 이게 주다. 그래서 좋아지게 하고 거기다가 아무래도 불편하니까 조금 이렇게 데워주거나 식혀주거나 이런 약을 좀 넣으면은 아무래도 좋겠죠. 그래서 뭐 체력 저하가 있는데 내가 여기다가 보중액기탕을 쓸 거예요. 보중액기탕을 쓸 거예요. 보중액기탕을 쓸 건데 이 사람이 너무 더워해. 그래서 인삼이나 녹용을 좀 쓰기가 걱정이 된다. 그러면은 이런 거를 필요하면 써야죠. 이게 막 더위 탄다고 빼면 안 돼요. 필요하면 쓰고 여기다가 항상 살짝 이렇게 식혀주는 약재 뭐 이런 거. 저는 가벼우면 그냥 생맥산 합방하기도 하거든요. 생맥산 부종기탕에 인삼이 있으니까 여기 맹문동 8, 오미자 한 3, 4 정도 넣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맹문동이 살짝 차갑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잡아줘도 충분하고 그 다음에 부종기탕이 원래 허열에 쓰는 처방이라고 했죠, 제가. 참, 여기서는 얘기 안 했구나. 허열에 쓰는 처방이기 때문에 약이 따뜻한 약이긴 해도 완전히 막 이렇게 그걸 먹는다고 사람이 되게 더워진다든지 추워진다든지 이렇게 되진 않아요. 그렇지만은 내가 몸이 약해져서 이렇게 소모적인 열, 소모성 열이 뜨는 거죠. 이런 열 뜰 때, 소모성 열 뜰 때 실제 체온 재보면은 올라가 있지 않아요. 그냥 똑같아요. 본인만 느끼는 거거든요, 이거는. 근데 내가 몸이 괜찮아지면 알아서 열 꺼지죠. 그래서 부종기타 쓴다고 막 되게 더워지거나 추워지거나 이러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십전대보탕을 쓰는데 이 사람이 좀 추워한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뭐 건강이든 오수유든 만약에 심하면 부자를 약간 한 2g 정도만 살짝 쳐주는 정도 이렇게 써도 뭐 나쁘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항상 체력을 좋게 해주는 거고 부가적으로 자음청을 해준다든지 뭐 아니면 보양을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고 그 뒤에 안 되면은 좀 더 이렇게 따뜻하게 해준 걸 더 강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식혀주는 걸 좀 더 강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이 사실 2개가 더 있긴 한데 이건 시간 관계상 다음 영상에 넣던지 할게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엄청나게 임상적이고 이런 건 아닌데 이런 부분이 책에 나오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전에서 처방할 때 아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이런 강의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원장님들이 처방하실 때 너무 과도하고 불필요하게 환자한테 접근하는 방식들이 있는데 그걸 좀 없애주고 줄여주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런 것만 없어도 환자에게 한약 처방할 때 훨씬 수월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잡스러운 부분을 없애주는 게 뭔가 더 많이 지식을 쌓는 것보다 중요할 때가 있어요. 오늘 답변이 그런 면에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고 주변 원장님들께 채널 구독과 영상 시청, 홍보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